안녕하십니까. 꿈을 만들어가는 시민연합 상임 공동대표회장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산화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안을 두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지난해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8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함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그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의 내용이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주민자치의 조항을 포함하는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들이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주민자치법이 발의된 배경을 보노라면 읍면동에 주민총회를 구성한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하고, 주민총회는 읍면동에 소속된 이 모든 국민이 참여한 최고 의사 결정기구를 두고 주민총회의 성립 요건, 운영 방식을 조례로 정한다고 말하면서 국회 안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는 읍면동 주민의 최고 결정기구인 주민총회의 사항에 해당하는 주민자치 성립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지도 않고 조례에 위임한다는 점에서 주민총회의 그 기능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자치법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민의 자격으로 외국인, 비거주인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획을 하고 또 추진하는 이 주민자치법은 대한민국 말단 행정조직인 3,491개의 읍면동을 이 법인격인 새로운 자치단체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 좌파 성향의 세력이 이렇게 새로운 자치단체의 주도권을 장악해서 이 마을 단위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게 이 자치법의 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민자치기본법은 사실은 공산화로 길로 가는 길목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국민 주권주의, 또 정부의 단일성, 법치주의 등 이 헌법의 기본권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사무소에 이렇게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주민으로 규정을 했지만, 이 주민자치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또 직장인이나 학교에 다닌다면 주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법에 따르면 민노총, 또 정교조나 특정 이념을 가진 단체나 그 외에 많은 활동가들이 마을에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주민총회와 그 지역 아주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법은 재외동포도 주민에 이렇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도 여기 주민으로서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이 없는 많은 그 외국인들이 사실상
이 주권에 해당하는 공민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향한 이 공산주의 사상이 대한민국 아주 하부 구조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침투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희천 자유수호 포럼 대표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이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그 지령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공자학원, 휴방운동, 또 차이나타운 반대운동 등은 이렇게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검토 보고서에도 주민자치의 기능으로 이 읍면동 이 주민이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이 주민의 총회에서 위임한 그 사항을 수행하도록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기관 사업체 근무자와 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이 주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에는 법인 자격으로 아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 집행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안 10조는 주민자치에서 본다면 이 주민총회가 의결기구라면 주민자치에는 집행기구입니다. 이 주민자치에는 법률상 법인 자격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업무와 권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상당한 그런 권한 위임과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주민자치회는 5년마다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또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재정을 기부금, 또 수익사업, 재산시설 부유, 운영 등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소속 주민들에 대한 이 정보 수집권과 헌법상 개인의 자유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법 제10조 6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에는 주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전체의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요청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법률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개인 신상을 요청받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런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러한 권한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나 우리가 뽑은 국회에서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이 민감한 정보를 딱 손에 쥐게 된다면 그 정보가 주민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배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도 저희들도 충분히 듣고 있다면서 주민총회 권한을 위한 절차로 어떤 식으로도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이 단서 조항 추가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라는 이 측면에서 실질적인 그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이 기초가 되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면서 뭐 논쟁이 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주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만들어가는 이 공산의 길을 아직까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심각한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위기입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을 만들어가는 이 시민연합에 동참하여서 함께 이 나라를 살리갑시다. 감사합니다. 꿈을 만들어가는 시민연합은 건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꿈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시민단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